존경하는 해외 동포 및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손상대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제2의 월급, 정권의 선물, 먼저 버는 놈이 장땡인 돈,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턱갈비입니다. 턱갈비. 근데 이 턱갈비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도록 난리를 법석을 떨었는데 지금 턱갈비 떠들다가 마지막 뒤를 돌아보니까 이거 상당히 불공평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공평한 세상이 아니고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툭하면 지속적으로 불공평을 지적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국민 통합, 소통하는 대통령,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공정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툭하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툭하면 불공평한 세상을 지적하고 문재인은 툭하면 소통하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저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지만 문재인은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이런 국민과의 약속들이 설마 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꼴이 됐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상식으로는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말이 되고 말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런 알도 가도 모르는 일이 숱하게 벌어집니다. 이거 뻔뻔한 건지 아니면 건방진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 돌만 차서 그런 건지 정상인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턱갈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도 공정한 사회를 해치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는 툭 하면 공정만 외칩니다. 이게 국민의 평등권을 해치는 적폐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보수 정권만 족칩니다. 보수 쪽의 유튜브 방송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36억 원 턱갈비를 거론하면서 다른 정권의 턱갈비는 왜 가만두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요 좌파 기레기 방송들이 이거는 가짜 뉴스다. 36억 원 청와대 턱갈비가 아니고 국정원이 상납해서 뇌물 혐의다. 그것 때문에 기소됐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박 대통령께서 국정원 턱갈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잖아요. 이러니까 좌파 기레들이 갑자기 입을 꽉 다물어 버렸습니다. 창피한 건지 쪽팔린 건지 하여튼 둘 중에 어떤 이유가 되는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뇌물이라 해놓고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를 당하니까 기레기도 한심하지.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대통령이 받은 턱갈비에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이나 직무 수행에 관한 편에 기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보내놓고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한 20, 30개 제명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못 나오게 하려고 해봤는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다 까디벼져서 깨끗한 사람으로 반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좌파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판결에서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앞서서 그 박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했다는 그 혐의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서도 무죄 판단받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있습니다. 특활비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 역시 모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데 기레기 방송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고 방송 안 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이런 거대 기레기 방송들이 보수 유튜브 방송들을 공격합니다. 이것들이요, 떼거리로 여론을 몰아가다가 거기에 맞서서 그 작은 유튜버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서 진실을 말하니까 어이구 큰일 났구나, 우리의 엉터리가 드러나게 생겼구나, 이러니까 그 엉터리를 덮을 생각에 보수적 유튜버들을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레기 방송들이 어땠습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만 받아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몰아갔고 여론 조작도 그렇게 했고 여론 조성도 그렇게 했고 여론도 그렇게 끌고 갔다고. 이런 기레기들이 재판에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났으면 방송에 공식적인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적폐에 이르는 기레기 언론이다 숱하게 가르쳐줬는데 왜 적폐 청산을 엉뚱한 곳에 가서 하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적어도 공정한 사회라고 한다면 특활비 이런 조사를 하거나 뭐 수사를 하거나 잡아 넣으면 모든 정권에 공리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박근혜 정권만 털어지고 언론을 앞세워서 마침 뇌물 받아 챙긴 부도덕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이는 거, 이런 거 이제 용납해서 안 됩니다. 이거 국민을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뇌물 부분 무죄 나오니까 그렇게 씹어대는 기레기들과 좌파들은 모두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 쓰레기 취급당하는 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왔던 특활비 다른 정권에는 없었겠습니까? 제가 딱 뽑아서 액수로 딱 비교해보니까 금액이 제일 작은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특활비 결산 자료를 빼꼼히 보니까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6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5년도 안 되고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대통령만 받았겠습니까? 모든 정권이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 정권 모두 조사해서 똑같이 밝혀내야 될 거 아니냐고. 역대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부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공정하게 수사해야 이게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냐,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이나 보안 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본다. 이게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대부분의 그 뒷정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은 앞정권이 더하면 됐지 뒷정권이 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선례를 따라서 행해지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 그 성명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과거 정권 모두 있었던 통상적 관행이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 이런 말을 두고 본다면 이거 혹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래서 느닷없이 특활비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특활비를 적용해서 처벌하기 위해 기소를 했고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씹어대는 기레기 언론들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전부처 특활비 다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애야 한다고요. 아니 무슨 낯짝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겠다고 뻔뻔하게 기 나옵니까? 국회와 국정은 이런데 특활비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으로 남아있는데 국회와 청와대는 반대로 배째랍니다.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그래도 국회는 조금은 양심은 있는지 내년 특활비를 상당수 줄이기로 했고 반면 청와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특활비를 유지하겠다. 이런 배짜입니다. 한술 더 떠서 통일부나 가기부 이런 부처들은 오히려 특활비가 늘었어요. 안보가 다 망가지고 북한이 적국이 아닌데 줄어도 시원찮을 판에 없어도 될 판에 특활비가 늘어나. 국정원도 문제되니까 이 정부에서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안보비 이름만 바꾼다고 그 돈이 달라지겠냐고. 그래놓고 활동비를 샥 더 높였어요. 이야 이거 진짜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라더니 똑같습니다. 기획재정부 2019년도 부처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보면요. 주요 부처나 큰 기관의 내년도 특활비 편성액이 약 2,876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876억 원 뭐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국민 혈세요. 특활비로 주기 너무 아깝습니다. 하는 짓이 뭐 전부 개파이고 국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냐고. 이 액수가 지난해 편성했던 3,168원에 대비해보면 3,168억 원에 대비해보면 약 한 292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국회가 감소한 액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란 집에서 이건 용납이 되지 않고 모조리 폐지해야 됩니다. 안 되면 국민들이 나서서 모든 부처 특활비 없애도록 머리 띠매고 나가야 됩니다. 특활비가 그동안 제2의 월급 권력의 돈으로 불려지는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돈의 대부분이 필요 목적에 사용되시 아니라 경력금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져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특활비 쫙 한번 분리해 보니까 국회가 63억 원, 그거를 깎았어. 한 53억 깎고 10억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예전에. 요 정도까지는 뭐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10억까지 뭐 하겠냐고. 없애. 쪽팔리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특활비 각각 97억 원과 85억 원 원래와 동일합니다. 대통령 비서실하고 경호처가 특활비 쓸 일이 있습니까? 경호 잘 쓰고 비서 업무 잘하면 되지. 참나. 감사원은 31건에서 26억 원으로 조금 줄였고 외교부는 7억 1천만에서 1천만 원 줄였어. 7억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국방부는 1,480억 원에서 1,368억 원으로 7.6% 줄였고 경찰청은 941억 원에서 844억 원으로 10.3% 줄였습니다. 특활비 규모가 커진 것도 있는데 국정원 안보비가 4,630억, 약 한 21% 정도 늘어난 5,609억 6천만 원으로 안보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돈세가 빠졌어요. 도대체 이거 특활비 제대로 감사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쳇말로 뭐 그놈인데 이게 감시가 되겠냐고요. 서로 네 눈 감고 내 눈 감고 다 빼먹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특활비 쓴다 그러면 여기 100분의 1만 써도 나라 잘 돌아가요. 지금 말이요. 이 정부 들어서 전방도 해체하고 군까지 무장 해제한 판인데 안보비가 왜 필요하게? 국정원하고 기무사 다 박살났는데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 업무가 뭐가 필요하냐고. 보안정보 수집해서 계엄 대비문건 만들면 모조리 잡혀서 깜빵하는 판인데 뭐가 필요하냐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검찰이 특수활동비 100억 원 정도 법무부에 갖다 쟁겨놓고 이쪽에서는 상납했다 하기에는 안 가지고 왔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필요시 쓰라고 준 특활비가 왜 문제가 되냐고. 당신들도 갖다가 무조 대부분 경력금으로 쓰지 않았냐고.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활비 경력금으로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경력금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력금이 자기를 위해서 쓰지 나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죄가 되고 나머지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백주대를 걸어다니냐고. 이러니까 특활비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손발이 부러뜨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눈물을 흘리면서 코 묻은 돈으로 세금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는 멋대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거, 이게 국민 혈세 뜯어먹는 동네 조폭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정부 부처에서 특활비를 받아 써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주어진 특활비 용도대로 썼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 특활비로 폭탄주를 말아 퍼마시고 있는 모처의 공무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나도 몇 잔 얻어먹었거든. 그 돈 어디서 났겠어? 다 특활비로. 이건요, 이런 나라가 특활비 때문에 시끄럽고 뭐가 문제가 됐으면
그래, 국민들의 아픔을 우리도 공유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특활비를 다 폐지하고 우리 특활비 안 줘도 된다. 이게 선진국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거 뭐 후딱닥 해서 우리는 뭐 깎게 이래가지고 깜빵에 안 들어가려고 묘수 불러가지고 결국은 뒤로 돌아서서는 그 돈 다 받아 챙기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대통령 특활비로 문제 삼아놓고 청와대가 왜 내년도 특활비를 필요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적용해서 그 아픔을 줬다 그러면 자신들은 그 돈을 받지 말아야지. 검찰에 특활비 자료 누가 넘겨줬겠어요? 검찰이 스스로 청와대를 뒤져서 특활비를 어떻게 썼다고 했겠냐고. 어떤 놈이 어찌됐든 간에 제보를 했을 거 아니냐고. 그 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자도 단돈 몇 푼의 특활비는 경력금으로 받았지 않겠냐고. 이런 것들이 말이야 모여 앉아서 특활비 없애야 됩니다. 예당 근데 특활비를 없애면 대한민국 더 잘 돌아갑니다. 국가 경제는 그 특활비로 시골 동네에 다리 하나 더 놓고 불우한 이웃들 돕는 게 국가를 위한 일이지, 이런 자들에게 특활비를 주어서 그게 경력금으로 아니면 술값으로 아니면 쓸데없는 비용으로 지출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서서 국민들에게 겁내라라 할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공무원들 스스로가 월급을 한 6개월 정도 받지 않는 이런 행동 못 보여주냐고. 그동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인허가 내주는 척 하면서 국민들 그렇게 괴롭히고 뒤로는 받아 챙기고 나라 돈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나라가 지금처럼 어렵다 이러면 당신들 스스로가 그 희생을 감수해야지. 왜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많이 늘리는지, 일자리 늘리는 거 공무원으로 늘려놓으면 나중에 공무원 세계가 커지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뭐 좀 생각 있는 정책을 하고 생각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하여간 스스로 특활비 폐지를 못하겠다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특활비를 폐지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애청해주신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